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초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와 호주 등 K 방산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폴란드 1차 수출이야 워낙에 지난해 빵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긴 했어요. 그래서 2차는 훨씬 물량이 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네. 1차보다 물량이 또 훨씬 많은 걸로 이제 네.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이제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K2 전차 같은 경우는 800여 대 정도 수출이 될 걸로 추가 계약이 네. 될 걸로 기대했었는데 한 180대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지금 460여 문 네. 정도 이렇게 추가 계획이 될 걸 기대했었는데 이것도 한 100여 문 정도. 네. 그 천무 다연장 로켓은 한 수십 문 정도.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좀 많이 준 거죠. 네. 네.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할 때 폴란드 대통령 만나기도 했고 탑투탑 방식으로 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좀 방산 협력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달 초에 두다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 이때 좀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안철수 두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네. 2차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상.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2차 계약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고 네. 봤었는데 그냥 방산 협력자 얘기하니까 좀 불안하죠. 어떤 2차 사업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겼는데 네. 2차 사업은 하긴 합니다. 네, 하긴 네. 하는데. 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빠르면 이제 9월 말 아니면은 이제 폴란드 총선이 좀 10월에 있는데 총선 이후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집권당이 이제 된다고 하면 지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네. 좀 높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1차 사업을 할 때 지금 좀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차관이 이제 좀 들어간 거죠. 차관이라고 하면 정부 대 정부로 이렇게 일종의 돈을 좀 빌려준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율이 아주 쌉니다. 네.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요. 네. 규모가 한 1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 분야에 쓸 수 있는 1년치 차관을 폴란드 이제 1차 사업 수주에 다 사용한 거죠. 1차 때 계약이 어느 정도 됐었고 그 정도 12조 정도 되잖아요. 100억. 그렇죠. 100억씩 17조. 네, 네. 1차 계약은 17조에 네. 한 70% 정도. 17조인데 70%의 12조를 예. 모두 그냥 차관으로 그렇죠. 네, 해줬다. 그게 좀 나중에 알려지다 네. 보니까 논란이 좀 됐죠. 네. 예, 이게 많이 맞냐. 네. 그래서 지금 폴란드 K방산이 폴란드가 내도내산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온 이후에 댓글을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이제 댓글 여론이 좀 있고 네. 폴란드도 알려졌잖아요. 네. 폴란드 국민들도 아니 우리가 좀 이 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반대 여론도 있어요. 물론 네. 그 여론 자체가 보면 총선을 앞두고 네. 야당이 집권당을 이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좀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폴란드나 약간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여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것은 관련 기업이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이런 쪽이니까요. 그럼 2차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협상 역시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한테 좀
1차 때처럼 차관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법은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찾았나요? 뭐 1차, 그러니까 2차 계약에 원래 뭐 언론에 알려진 대로 뭐 K2전자 400대, 800대, 네. 뭐 캐나자주포 뭐 400여 명 이상 이렇게 하면은 차관 규모가 200억 불입니다. 100억 불을 넘네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2차 사업이 훨씬 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현 정부에서는 이제 뭐 우습게 표현을 쥐어짜고 다 쥐어짜가지고 네. 한 90억 불인데 여기 또 논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커요. 90억 불.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 불 안 채웠으니까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전액 대출입니다. 전액 대출이요. 전액 대출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데 완벽하게 내 돈 내산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뭐 물론 뭐 이게 어떤 분 자동차 살 때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대출로 캐피탈 끼고 사지 네. 않느냐, 파이낸싱을 네. 하지 금융 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무기 구매 거래와 이제 뭐 수십조가 들어가는 무기 구매와 자동차 비교할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차관이 아니고 워낙 저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논란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사실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폴란드가.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한 번에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폴란드에서.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너무 많은 무기를 각국에서 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거를 못 갚으면 어떡하지? 무기는 나갔는데 혹은 나가고 있는데 계약은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걸 못 갚으면 어떡하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여론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 경제가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뭐 실업률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아요. 한 2%대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제가 산업이나 이런 쪽 학자는 아니니까 뭐 그 정도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 정도 네.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나쁜 경제는 아니지만은 폴란드가 작년에 무기 뭐 스톡홀름 이제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우리가 보통 그 기자를 많이 인용을 해요. 뭐 이런 인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 폴란드가 무기 구매를 160억 불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만. 160억 불 작년 한 해에만. 작년 한 해에만. 그러니까 세계 18위까지 올라갔죠. 그 지출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차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거는 제가 뭐 차관이 들어간지 알지 모르겠죠. 네. 하여튼 일단 무기를 그만큼 샀다. 샀고 네.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무기만 또 사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투기라든지 뭐 미국제 다령장 로켓도 네. 있고 뭐 각종 무기를 지금 폴란드가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 폴란드 자체는 지금 생각이 과거 동국권의 T 계열 전차, 뭐 T 계열이라고 뭐 우리가 T-72, 뭐 T-62 이런 전차, 네. 동국권 전차들을 다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채워지면 그걸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우리나라 F-50 이제 경공격기도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조종사들이 해서 뭐 전력하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작전 임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폴란드 군이 운영하고 있는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공유를 해줄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도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서방제 무기를 받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사용했던 T 계열이나 미그기, 수호위 계열 전투기를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네. 뭐 능력이. 동국권이 아니라 뭐 네. 서방권 무기를 하면 또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기본 1년은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M1 에이바스 전차를 지금 폴란드가 116대를 1차에 도입을 합니다. 네. 14억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네. 미국이 지금 할인을 해줬어요. 지원해준데 그게 한 2억 달러를 네. 해줬죠. 14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예, 2억 네. 달러. 뭐 몇천억 정도 네. 되겠죠. 예. 그리고 그 M1 전차 도입 또 이게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전차를 또 삽니다. M1 전차를. 사는데 그게 2차 사업이 250대 47억 달러 규모를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전차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도 보면 이게 폴란드의 차관이라는 얘기는 좀 없습니다. 차관이라는 얘기는 없고 단지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차관 이런 게 얘기는 없고 그냥 거기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뭐 디스카운트, 뭐 할인, 네, 아니면 네. 뭐 지원 뭐 표현이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무기 구매액이 너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올해 아직까지는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뭐 작년보다는 훨씬 무기 구매 액수가 더 네. 늘어날 겁니다. 그럼 예. 우리 입장에서는 차관을 해주면서까지 폴란드에 2차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우려해야 될 점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럼 차관 문제뿐이 아니라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네. 있죠. 먼저 이제 그 1차와 2차 사업은 좀 다릅니다. 1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을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좀 급박하니 네. 우리나라에 생산된 것을 이제 폴란드에 보내주는 건데 2차는 현지 생산입니다. 현지 생산. 현지의 공장에서 예, 현지에서 만든다는 이제 것이죠? 네. 생산하는 거죠. 네. 뭐 라이센스까지 요구한다는 네. 좀 말이 좀 들리겠는데 이 현지 생산을 했을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우리나라 생산보다는 당연히 현지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K9 자주포를 아시죠? 네. K9 우리 폴란드 수출한 것 같은 K9 자주포를 튀르키예에 그 수주를 성공했습니다. 네. 수주. 근데 그 튀르키예 사업은 현지 생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5년도에 기억하기에는 K2 전차를 또 우리가 또 부품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튀르키예가 생산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현지 생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뭔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저도 이걸 이 튀르키예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자료가. 결국은 뭐 기사로서는 이제 먹튀, 이게 뭐 좋은 것만 빼가고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그런 부정적인 언론 보도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막대한 차관을 들여서까지 하고 현지 생산까지 해주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튀르키예 사례처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다리를 두들고 네. 가야겠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폴란드에 좀 공을 들이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 산업이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폴란드처럼 이렇게 뭐 우리나라 보면 좀 뭐랄까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육군 납품가의 2배의 수주를 성공했거든요. 아, 비싸게 팔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가성비 얘기하는데 가성비 네. 아닙니다.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의 최신형과 거의 비슷한 가격 수주에 성공했어요. 그만큼 폴란드가 급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차관도 많이 지원하고 네, 하니까 네. 이제 뭐 입장에서는 이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이제 큰 손으로 다가왔죠. 다가왔는데 지금 근데 이제 폴란드도 이제 이제 뭐 지갑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 몰라도 이제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한 건데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이 주문과 좀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의 어떤 유발 효과 네. 뭐 우리나라 기업이 그 좀 2배 가격으로 수주에 성공했으니까 네. 이 산업의 어떤 경제 전반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소협력업체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K2 전차를 만들면 현대 로템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중소협력업체들이 부품을 이제 납품해서 네. 또 전차가 완성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중소협력업체들이 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 2배에 팔았는데 그 부품 원가 계산은 육군 납품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업체에서는 아니다, 이건 폴란드 가는 거니까 좀 개량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개량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속 납기가 가능했다고 막 우리 언론에서 많이 네. 다뤄졌잖아요. 네. 신속 납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생산한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가 아닙니다.
원래 육군 갈 거였어요. 네. 육군에 갈 전차와 자주포, 공군에 갈 FA50 그 경공급기를 먼저 준 거고 방산업체에서는 군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네.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여료가 들어갑니다. 대여료 줘야 돼요. 네. 원래 계약은 이제 육군에 먼저 가기로 했으니까 그걸 대여하는 형식으로 폴란드에 먼저 준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된 건데 네. 결국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폴란드에 뭐 정말 주력하는 이유가 뭐 맞습니다. 이제 뭐 차관이라는 게 보면은 또 뭐 일반적이기도 일반적이지 아니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K9 자주포를 수주했을 때 사업 규모가 2조였는데 그 중에 1조 6천억이 차관, 네. 70% 갔죠. 네. 과거에 차관 때문에 사업이 좌절된 적도 있어요. 뭐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뭐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가 이제 FA50 경공급기를 거의 수주에 거의 임박했어요. 수출에 네. 임박했었는데 알려진 얘기는 우리가 FA06의 그 사출 장석이 영국제다 보니까 영국이 뭐 수출을 거부해서 뭐 사업이 안 된 그게 아니라 네. 아르헨티나 중남미 쪽에 보면 경제가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관을 줄래도 이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대출할 때 보면 다 그 나라의 국가의 신용도나 경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관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그 사업이 아예 네. 안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질문이 좀 많이 벗어나는데 네. 맞습니다. 폴란드가 큰 손을 다고 온 건 맞고요. 그냥 우리가 2차 사업부터는 이제 진행을 이제 하긴 할 건데 네. 이런 과거에 뭐 튀르키예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낙수 효과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정말 돌도에도 제대로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폴란드랑 뭐 협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이제 폴란드가 큰 손으로 다가온 건 맞습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K방산이 잘 된다 지금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 많게 좀 끌어오는 협상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성과에 급급해서 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네. 거죠.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네.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캐나다 잠수함이랑 이렇게 좀 견주어 보자면 폴란드 판매하는 무기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캐나다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잠수함 수주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K방산이 폴란드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우리가 지금 언론이 이제 폴란드 쪽만 주목을 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숨겨진 이제 방산 이슈들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목을 좀 못 받는 이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소 사업 규모가 네. 잠수함 사업 규모가 60조에서 80조까지 네. 뭐 간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지금 1차에서 폴란드랑 17조의 계약을 했으니 17조만큼 팔았으니 80조 최대랑 비교를 해보면 또 이 시장은 또 엄청난 시장이니까. 그렇죠. 기본 그렇죠. 네. 세 배는 가능하고 네. 또 차관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캐나다가 뭐 차관 받으면서까지 그걸 할 이제 경제력이 뭐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뭐 깔끔하죠 따지고 네. 보면. 그래서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폴란드는 폴란드대로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해 나가면서 캐나다에도 좀 주력을 할 것 같아서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서 이제 여쭤볼게요. 넘어가는 네, 겁니까? 네. 예, 예.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상의 한일전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5월에 이미 이제 한 차례 와서 우리 기업들 조선소 많이 돌아봤고 한 차례 더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더 와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 한국의 그 잠수함을 우리 잠수함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지금 염두에 상당히 두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그것도 최고 성능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딱 2개 국가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시사단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네. 이제 다 현지 시사를 한 거고 네.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도 지지난달인가요? 그 캐나다 현지에 가서 네. 그 한폴란드 방산협력 회의를 이제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개최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정부도 이제 슬슬 이제 기지개를 이제 키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을 네. 위해서. 예, 그렇게 진행되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잠수함 중에 도산 안창호함급의 잠수함이 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배가 어떤 배고 이 잠수함이 어떤 배고 이제 어떤 점에서 조금 일본의 잠수함과 견줘볼 수 있는 건지 더 나은 점이 있는 건지 혹은 조금 일본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야, 이게 뭐가 낫다 이게 네. 낫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잠수함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기술들은 뭐 자망 깊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 보안이거든요. 네.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는데 그 일본 특히 일본은 다른 나라 네.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좀 잠수함 역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원래는 독일에서 이제 잠수함 기술을 배웠죠. 네. 한 1,200톤급의 209급 209라고 불리는 이제 잠수함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2,000톤 이제 3,000톤까지 이제 개발하게 된 건데 아까 기술 얘기했잖아요. 네. 독일은 3,000톤 잠수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워왔는데 지금 해봤자 지금 한 1,500에서 2,000톤급 잠수함이 주력이에요. 네, 우리 조선소에서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독일로부터 네. 기술을 받는데 독일 네. 같은 경우는 냉전 이후에 군비를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제대로 이제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만 판 거죠. 네. 열심히. 예. 뭐 독일의 뭐 연료전지 이런 분야는 독일이 원래는 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판매한 거예요. 네. 디젤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워와서 이제 3,000톤급 시장까지 이제 잠수함까지 만들게 된 네. 건데 일본 잠수함과 이제 우리 잠수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좀 틀려요. 우리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대지 공격이라 하죠. 네. 탄도미사일로 지상을 공격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only 대잠전. 네. 잠수함 대 잠수함. 예, 그러니까 네. 해양제 대잠전 또는 그 수상함을 네. 위주로 하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요. 근데 캐나다가 요구하는 사양은 우리 사양은 아닙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의 북극해 네. 함대를 이제 저질러야 되니까 뭐 대지 공격이 아니라 러시아의 잠수함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북극해 함대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들이 되겠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또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보면은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캐나다가 요구한 건 좀 틀린데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SLBM 발사관이 잠수함에 8개, 뭐 앞으로 10개까지 늘어나는데 이거 빼고 거기다 다른 걸 넣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SLBM이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도 SLBM까지 가지고 네. 있다는 거는 제가 캐나다 잠수함에 영향은 못 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너무 강조하면 마이너스 같아요. 저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네. 근데 그건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SLBM 부분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다른 장비들, 뭐 연료전지 같은 걸 넣으면 잠수함의 자망의 수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더 한번 충전에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잠수함 물속에서는 네. 디젤 엔진으로 돌려서 이제 전기 충전 못 네. 하니까 연료전지로 충전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잠수함이 가는 거죠. 그렇게 네. 좀. 그리고 우리는 또 수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출 경험이 있고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습니다. 네, 경험이 없고 우리가 또 캐나다하고는 관계 좋아요. 캐나다가 네. 보면은 이제 지금 정자입주 70주년이 이제 내일 모레 좀 되죠. 하는데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캐나다군이 또 이거 참전을 해주고 해서 네. 또 우방국으로서 하고 있고 또 뭐 이거 굳이 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캐나다 산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구조대를 또 보내주고 하는 네. 구조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잘못된 편집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본과 뒤질 거 없다.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도 특히 뒤질 거 없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의 국산화율은 최대 80%가 육박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게 8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또 세계 기술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일본의 이 사업은 뒤질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전망은 좀 밝게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상당히 밝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 롱텀입니다. 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기사에 보면은 현지 시산이 갔다 와가지고 내일 뭐 사업 발주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캐나다도 나름대로의 막대한 돈을 이제 들여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 정부 내에서 임기가 안 이루어질 뭐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정부에서 수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무기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롱텀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전 정부에서 하면 뭐 후에 정부에서 바톤을 이어받고 네. 하는 게 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너무 현 정부가 성과를 위해서 뭐 다른 거를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지원하겠다고 해서 좀 하고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기초부터 이제 계속 쌓아놔야 되겠는데 네. 지금 거의 이제 초속을 놓는 그 순간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K방사는 좀 기대해 봄직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대는 많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오늘 뭐 단진하게 전차 자주포 네. 잠수만 얘기했었는데 뭐 핵심 기술 네. 우리가 이제 유럽과도 이제 A사 레이더에서 이제 부품 이제 납품을 네.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규모 그것도 3조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고 몰라서 그런 거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네. 뭐 혼수사업이 안 되더라도 K 방산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미국 훈련기 시장이 또 500조 규모입니다. 네. 아니 18조 규모의 네. 뭐 고용 창출 효과는 몇백 조가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정부와 뭐 업체와 산학연이 네. 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